안녕하세요. 로포 더 누그레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종 겪게 되는 가족 간의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정숙 씨의 사례를 통해 자식에게 재산을 준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숙입니다. 저는 68살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사업을 운영했어요. 사업이 잘 풀려서 돈을 꽤 많이 벌었죠. 하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은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제가 벌었던 돈은 대부분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저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아들이 정말 잘해줬어요. 제가 무릎 수술을 할 때 병원에 같이 가주고 약도 사다 주었죠. 여행도 보내주고 심지어 제 친구들 생일 때도 용돈을 넉넉히 챙겨주어서 제 친구들이 정숙이 아들 최고 라며 부추겨 세운 적도 있지요. 제 아들은 또 어느 날은 최신형 휴대폰을 선물해주며 엄마 요즘 이거 안 쓰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니까 라며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돈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님 요즘은 이렇게 돈을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쓰는 돈까지 하나하나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온 날은 아들이 아닌 며느리가 먼저 이런데 나가실 필요가 있나요? 집에서 식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간섭하기도 하고 급기야 마트 장보기까지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며느리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엔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들이 나한테 한마디 합디다. 엄마 여행 자주 가시면 건강도 안 좋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여행 이런 식으로 다니면 앞으로 용돈 줄게. 저는 아들과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이 커지자 아들은 엄마 돈은 이미 내 거야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도 분한 생각이 들었던 정숙 씨는 변호사를 찾기로 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에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숙 씨 아드님에게 돈을 주실 때 계약서 같은 건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요. 아들이니까 믿고 줬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금전을 증여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효도계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법적인 개념으로는 일종의 부담부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요? 네.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되 그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지만 자식이 부모를 일정 기간 동안 돌봐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만약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부모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부양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부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잘 받아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판례에 따르면 부담부 계약서를 쓰고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어도 부모를 잘 돌보겠다는 추상적인 약속만으로는 실질적인 부양 의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았지만 계약서에 명확한 부양 방법이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부모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부모를 돌보는 기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자녀들이 어떤 부담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게 기술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내용을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썼어요. 이제라도 아들한테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법에 소비임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해 아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다만 맡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아드님에게 사용하도록 맡겼을 뿐 그 돈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임치가 끝났다고 하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고 입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로퍼더 뉴그레이에서는 앞으로도 중장년과 노년을 위한 유익한 법률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